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은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공감이 갔던 댓글이 하나 있어 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써주신 글인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그네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었는데 잠시 읽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공감 학습을 안 해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감정은 공감을 못하겠어요. 한 번은 친구가 저에게 넌 영혼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저도 진심으로 공감을 시도해봤지만 친구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진심이 안 되더라고요. 10분을 경청하면서 나라면 어떨까 몰입해야지만 공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과거에 저는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음에 정답을 말하려 했고, 가까운 친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감정을 헤아리기보다 답답함에 화를 내거나 쓴소리를 하곤 했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의도치 않게 친구들에게 같은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내가 변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결심이 들었어요. 다행히도 제 주변에는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본받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었죠. 그러면서 매 상황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할까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어요. 사실 조리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제 경험을 담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서였어요. 또한 이 채널은 단순히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넘어 저 자신도 하고 싶은 조언들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꾸준히 되새기고자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배울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가까운 분들로부터 받은 조언과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깨달은 중요한 점은 바로 나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자꾸만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가 원하는 건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 대화를 통해 정서적 교류를 원하는 건데, 되려 해결책을 준다는 명목하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해결책을 주고 싶은 마음에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설명을 하는 게 결국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상대는 정서적인 공감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날선 제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건 이거예요. 답답해서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특히 꼭 공감해야지 라며 억지로 노력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대화 자체가 어색해지기 쉬워요. 그보단 지금 너의 이야기에 잘 들어와 있어. 그때 너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이나 제스처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는 이런 태도를 통해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정서적 교류를 느낄 수 있어요. 이후 상대가 제 생각을 물어본다면 그때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말하는 순간 공감이 바탕이 되는 대화는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은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말 정답이 궁금했다면 아마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해보지 않았을까요? 상대의 감정에 잠시 머물러 보고 해결사가 아닌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나 자신도 피로를 덜 느끼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훨씬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대화를 할 때 문제와 사람만 놓고 답을 주기보다는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 친한 친구들 모임에 있었던 일을 좀 공유해 볼게요. 자세가 좋지 않아 운동할 때 이상 증세가 있던 친구가 저에게 운동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과거에 운동 강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 해부학 공부도 했었던 걸 이 친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임에서 그 친구가 예전에 대화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 상담을 이어갔어요. 그 친구가 피하면 좋을 운동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운동이나 생활 습관 등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갑자기 끼어들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몸을 써. 내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나처럼 얘기하더라. 그 유튜버 되게 유명해. 내가 추천해줄게. 그거 봐봐.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저도 그리고 조언을 구한 친구도 당황했죠. 왜냐면 조언을 구한 친구는 이미 저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에 맞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고 PT를 받는 곳이 또 따로 있어서 그곳의 의견도 참고하며 본인에게 알맞은 운동과 방법을 꾸준히 이어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황과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가 그때의 대화만을 듣고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원하지 않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결국 조언을 구한 친구의 대화는 중단되었고 정서적인 공감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그 친구는 자신이 정답이라 결론을 내리고 해결책을 준 걸 거예요. 하지만 조언을 구한 친구가 원했던 건 그저 단순한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닌 저와 대화를 하며 정서적 교감, 즉 공감을 먼저 받고 이후 답을 찾기 원했던 거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 자체만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 진정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도 여러분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번은 공감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평소 저답지 않은 방식으로 공감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어색해하면서 좀 그런 반응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었어요. 공감 능력을 가지라는 건 내 생각과 모습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 다양성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잖아요. 하지만 내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한 번쯤 나를 돌아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공감 능력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조금씩 뾰족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가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나였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죠. 저도 아직도 뾰족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면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우리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이번 영상이 충분히 갈등 해소가 되는 영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리는 저렇게 극복을 했구나 정도로 참고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 생각과 더불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나의 공감 능력은 이럴 때 이렇게 발휘된다. 나는 이렇게 공감을 발휘한다. 이런 다양한 글들을 적어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통해 또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